네, 앞서서도 중국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좀 더뎠지만 이제야 좀 속도를 붙이고 네. 있는 중국 서부 지역까지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켓 트렌드의 김종유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중국 서부 요새 뜨고 있다고요? 네, 뜬 지는 조금 됐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속도를 붙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나와주셨던 연구원께서도 이제 지적했던 것이 그린 산업에 관련돼서 네, 맞아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밝혀주셨는데 네. 이 서부 지역에서도 그린 산업을 좀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마련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린 사업이 특히 서부 지역에서 개발될 네. 만한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일조량이 많고요. 네. 그리고 자연적인 그 지형으로 봤을 때 주로 이제 서북부 쪽이 이 산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라든지 이런 자연 자원이 풍부하거든요. 거기다 광물 자원까지 풍부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산업 여건이 이 동부 연안보다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지만 지리적으로는 뒤처져 있지만 그 외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그린 산업 쪽으로는 더 발전할 만한 여지가 많은 것이고요. 이 서부 지역의 특성을 조금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 전체의 도시화율이 50%를 넘은 것과는 달리 서부 지역은 이제 40%를 막 돌파하려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도시의 인구 증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도시화의 속도는 전체적으로 중국이 여전히 속도를 올리고 있는 관점이지만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서부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서부 지역의 중요성은 국제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요. 이 서쪽으로는 대부분의 이 우리가 흔히 동남아 국가로 부르는 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위쪽으로는 CIS라고 해서 과거 이 소련에 속했던 이 독립국가 연합 국가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부 지역 개발을 잘 하는 것은 결국 이쪽 지역으로 중국이 경제적인 영역을 넓혀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실크로드도 현재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측면이고 베이징에서 지금 이쪽을 지나서 유럽까지 출발하는 그런 대륙 열차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가지 대륙 열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래 터키로 지나가는 라인, 러시아를 지나가는 라인들 여러 가지 라인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향후 서부 개발에 있어서는 중요한 내용이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서부 지역의 해외 기업들의 투자액과 투자 금액, 기업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다만 전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 대비해서 봤을 때는 아직도 7%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약하지만 이렇게 낮기 때문에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유명한 IT 대형 기업들이 중국의 서부 쪽으로 좀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드렸던 것처럼 중국도 결국은 서부를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계획들을 꾸준하게 내놓고 있고 이것이 올해 내년부터는 서서히 시도될 가능성, 그래서 철도를 깐다든지 아니면 이 전기를 나를 수 있는 전기 관련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것들을 만들어준다든지 또 운하나 수로를 뚫어준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라인들이 현재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향후 서부 지역의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조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개발 과정 속에서 전력 수요는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력 수요를 채워가기 위한 다양한 팩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부 지역도 역시나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최근 사실 중국에서는 스모그 등 환경 문제가 크게 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 지역도 급하게 개발을 하면서 이런 환경적으로 좀 악영향이 나타났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대도시 쪽으로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서부 지역의 특성은 지금 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대도시는 북경이나 이런 쪽과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굉장히 이제 격차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공기의 질도 굉장히 많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베이징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좋은 공기의 질은 지금 연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실제적으로 연간 한 3분의 1 정도만 좀 좋은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이 지금 서부 지역 쪽에서 제일 발달한 도시라고 볼 수 있는 청두, 그다음에 충칭 같은 지역도 대기의 품질이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은 양상. 네. 그렇지만 제일 서쪽에 상대적으로 개발이 조금 더딘 쿤밍 같은 운남성 지역은 네. 지금 1년 전체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날수가 공기의 질이 상당히 좋은. 그래서 지금 서부 지역 쪽도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네. 공기의 질이 많이 나빠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천성만 지금 봤을 때도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IT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IT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금속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오폐수 배출량이 연간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는 당연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산업들, 대표적으로 그린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산업들이 복합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환경 산업이라든지 그린 에너지 산업, 이 중국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좀 연관돼서 투자 전략을 찾아보자. 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환경 산업이라든지 그린 에너지는 한 2년 전쯤에 굉장히 테마성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붐을 일으켰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테마적인 그런 성격을 너무 짙게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는 이제 그 테마라는 성격보다는 실제 실적도 있었지만 실적 대비해서 너무 부풀려준 부분이 많았던 네. 거죠.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태용 같은 종목이 시가총액 1위까지도 올라오는 등 굉장히 시장이 좀 과열 국면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과열 국면은 과거처럼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당 부분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전에는 100개 정도의 기업이 서로 나눠 가졌다면 이제는 그 기업 수가 한 50개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 자체는 커지고 그 파일을 나눠 가질 기업 수는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좀 실적주들로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과열된다면 또 어느 정도의 경계감은 필요하겠지만 네. 아직은 뭐 경계감을 가질 정도로 네. 그 붐업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가장 먼저 중국 쪽에서 네. 서부 지역의 풍력 발전의 이 메가와트 수가 앞으로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가와트죠. 신장 위구르라고 하는 지역은 중국의 최서북쪽입니다. 네. 이쪽 지역에 추가적으로 지금 10.8 기가와트 정도의 발전이 2015년까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중국의 최대 북쪽이라고 볼 수 있는 내몽고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57기가와트 정도. 그다음에 감숙성 같은 경우에도 12.7기가와트 정도의 발전을 통해서 지금 한 15년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80.5기가와트 정도를 발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네.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요. 실제로 이 지역들이 모두 산맥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산맥 지역들과 함께 일종의 사막 지역, 굉장히 넓은 평원 지역을 통해서 이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베스타스를 포함한 전 세계 풍력 대형 기업들이 네.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베스타스 정도의 납품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동국 SNC라든지 뭐 태용이라든지 성광밴드 같은 기업들이 현재는 일본을 통해서 해외 쪽으로 수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중국으로의 직수출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사청성의 지금 구역별 산업지도가 나오는데요. 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지역은 주로 IT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면 이쪽 지역으로는 에너지 기업들이 상당히 포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에너지 기업들이 포진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포함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실제로 사천성은 아니지만 중국 내에서 실제적으로 조림 사업을 통해서 사막화를 막는 그런 산업들,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사업들을 이미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비롯한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전반적인 추이는 뭐 물론 중국 쪽의 구조조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의 그린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 생산 대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끼어들 수 있는 것은 배터리 쪽이죠. 그래서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중국이 순환경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순환경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리사이클링과 폐기물 처리입니다. 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국내 폐기물 업체들이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선 ENT나 코인텍 같은 경우가 활발하게 중국 지금 중국에 이제 나가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매출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장기적인 수혜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서부에서 아무래도 개발을 박차 가하면서 환경 산업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네. 관련주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